안녕하세요. 맘땡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구독자분께서요. 자, 구글 인앱 결제 관련돼서 시사를 좀 방송으로 부탁을 해서 이렇게 방송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지금 구글 인앱 결제, 그 다음에 애플 인앱 결제, 현재 이게 굉장히 좀 핫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소위 말하면 좀 이런 전자상거래 그 생태계가 마비될 수가 있고 도태될 수가 있다라는 핫 이슈 중에 하나고, 또한 우리 소프트웨어 학생들, 그다음 이공계열 학생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시사이기 때문에 이 방송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인앱 결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소한 영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앱 개발사들과 개발자들에게 많은 수익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뭐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든 이모티콘을 구매하든 간에 돈을 왔다 갔다 하죠. 자, 그래서 이처럼 이런 앱 마케팅 앱 스토어라든지 애플은 앱 스토어죠. 구글은 구글 플레이를 이용하는데 이때 자체 결제, 즉 빌링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하게 하는 정책이 바로 인앱 결제 정책입니다. 자, 이제 구글의 인앱 결제 정책을 뜯어보면, 이제 구글이 개발한 자체 결제 시스템을 활용해서 유료 앱과 컨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진짜 보통 이렇게 결제를 했었죠. 구글의 앱 마켓 바깥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면 별도 수수료가 붙지 않았습니다. 이제 소위 말하면 이거죠. 자, 어플 내에서는, 구글 내에서는 결제하지 않고 홈페이지에서 결제를 유도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면서 구글에 수수료가 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번에 구글 앱 마켓인 이제 구글 플레이에서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 개발사는 결제 금액이 무려 30%의 수수료를 내야 된다는 점이죠.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이 30%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라고 이야기했냐면, 뭐 신용카드사, 통신사, 뭐 간편품 결제사들 있죠. 그 다음에 결제 파트너에게 떼어주고 남은 수수료는 앱 마켓 운영비로 사용하겠다라고 그렇게 공고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이 구글이 현재는 이제 국내 개발사들, 뭐 게임 앱 개발사들, 대형 개발사들에게만 그동안 인앱 결제 강제 정책을 적용했거든요. 굉장히 큰 그 개발사들이 있죠. 그런데 앞으로는 문제가 이겁니다. 문제의 본질은 앞으로 웹툰, 그다음 음원 등 디지털 콘텐츠를 판매하는 비게임 앱 전반에 모든 인앱 경제 정책을 의무화하겠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동안 보시면 네이버 웹툰 있죠. 뭐 카카오, 뭐 우리가 음악 듣는 멜론 같은 결제 있었죠. 그동안은 진짜 구글의 제재 없이 그냥 우회 결제를 이용했었고 부과된 서비스가 없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점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답변하시기 위해서 면접관에 답변하기 위해서 뭐부터 아셔야 될까요? 자, 인앱 결제 정책이 어디서부터 이해됐는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2008년부터 시작되었죠. 저 당시 스티븐 잡스 애플 최고 경영자가 애플 앱스토어라는 것을 세상에 처음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들은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앱을 구매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었죠.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스티븐 잡스도 앱 마켓이 지금처럼 정말 매월 20억 명이 사용하는 대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어요. 더구나가 앱의 유료화라든지 유통이 마땅치 않았던 개발자들은 1년에 99달러만 개발자 등록비용만 되면 됐었거든. 그럼 99달러만 주면 전 세계 모든 사람과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열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개발사 수수료를 맨 처음 정한 것이 바로 애플이었어요. 30%로 애플이 정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개발사들이 막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개발사가 환호했어. 왜냐하면 개발사가 수익의 70% 가져가고 애플에는 이제 호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30%만 떼어주면 됐거든요. 더구나가 애플이 굉장히 깐깐했습니다. 깐깐한 자체 심사를 통해서도 앱 품질과 특히 안전성을 보증했기 때문에 저 개발사들은 뭐 할 필요가 없었나요? 통신사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애플이 제공한 개발자 키트를 활용하면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앱 개발자라든지 그다음에 새로운 서비스를 추구하는 고객들은 이것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윈윈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30%를 두고도 이런 개발사들은 운영이 될 수가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구글 거기 플레이 스토어 같은 2008년 10월에 이제 안드로이드 마켓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게 되죠. 아무래도 애플보다 후발 주자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후 2011년 3월에 이제
구글 플레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전 세계 190개, 그다음 매월 20억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애플보다 구글 플레이가 1년 늦게 뛰어들었기 때문에 정말 이용자를 끌어모아야 되고 개발자를 끌어모아야 되는 아이디어가 절실했어요. 2007년에 iOS 최초 버전을 내놓은 애플에 비해서는요, 이제 구글은 안드로이드 1.0을 무려 2008년, 1년이나 넘게 출시를 했는데, 와, 이렇게 대단한 구글 플레이가 아무래도 애플에게 모두 잠식당할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구글이 꺼내든 게 말 그대로 무엇이었냐면 바로 공짜 전략으로 개발자들을 끌어모으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공짜다. 애플은 돈을 내죠. 우리는 공짜다. 그러죠. 무조건 공짜 전략으로 개발자를 끌어모았고, 특히 게임 외 앱의 결제 시스템까지 허용이 결국은 구글을 이제 나중에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구글 인앱 결제 정책에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점이에요. 자, 그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일단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갖춘 구글이 그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수수료를 떼어가면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요. 자,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플과 거기에 앱스토어 같은 경우는 원래 결제 수수료가 들어갔는데 구글은 처음에 정책이 무엇이었죠? 무조건 우리는 공짜 전략이다라는 점이었었죠. 그래서 모든 콘텐츠, 모든 회사들은 공짜니까 그만큼 가격 대비 경쟁력을 더구나 더 낮추기 위해서라도 현재 구글 플레이를 이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수수료를 떼어가면 무려 30%를 떼어간다고 했을 때 그것은 현재 정말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죠. 더구나가 구글 같은 경우가 공짜 전략으로 후발 주자인데 공짜 전략으로 지금은 구글 플레이 점유율이 전 세계 국내에서도 63.4% 무려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앱 결제 정책으로 이미 30%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애플 앱 스토어의 점유율까지 더하면은요, 점유율이 이미 90% 육박하게 되죠. 왜요? 애플 같은 경우 애플 앱 스토어는 현재 국내 시장 24.4%예요. 그런데 구글이 몇 퍼센트라고요? 63.4% 합치면 무려 90%에 가깝게 됩니다. 그러면 구글이 최근 디지털 콘텐츠를 재화를 판매하는 개발사들의 매출과는 상관없이 15% 수수료만 가져가겠다 갑자기 그랬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당초 0원이었어요. 근데 15% 수수료 갑자기 가져간다라는 것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 회사들 어떤 회사들이죠? 바로 디지털 콘텐츠 재화를 판매하는 회사들이에요. 그 회사들이 뭘로 운영하죠? 웹툰, 음악, 도서 등 콘텐츠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제3자의 저작물을 유통을 통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게 주요 수익원이에요. 그런데 부과되는 수수료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수수료에 상하는 금액을 이용자에게 전가시키거나 서비스 운영을 접을 수밖에 없습니다. 15%는 굉장히 큰 막대한 수수료예요. 왜? 이 업체들도 정말 제3자 저장을 유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운영비, 수수료비 그런 점들이 나간다라는 데는 고려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점에 대해 가장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 단체가 바로 두 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국내 콘텐츠 업계가 반발하고 있고 두 번째가 창작자 단체가 반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앱 결제 수수료가 부과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콘텐츠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창작자와 소비자가 수수료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콘텐츠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한국웹소설산업협회에서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인앱 결제를 강제하면 콘텐츠 산업 매출이 2조 1127억 원에서 노동 인력은 18,220명 감소할 것이라 경고하게 됐죠. 그리고 한국 만화가 협회와 한국 웹툰 작가 협회에서도 현재 웹툰 작가를 꿈꾸는 수십만 작가 지망생은 물론 신인 작가의 활동 기회마저 박탈될 우려가 크다라면서 이 두 단체에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글의 입장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인앱 결제 의무화는 언젠가는 마주할 미래라고 이렇게 밝혔어요. 자, 김경은 구글 코리아 사장이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얘 90%가 무료 기반의 앱마켓 구글 플레이에서 수익이 나는 유일한 지점이 바로 유료 결제가 이루어질 때만 수익이 발생하는 건데 매출이 많은 거대한 개발사가 수수료를 부담하고 그러니까 거대 대형 어플 개발자 그 개발 회사들이 수수료 부담하고 대다수 이용자의 개발사들은 무료 플랫폼의 이점을 누르는 현 방식이 구글의 가장 이상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다라고 설명하게 돼요. 단지 자기들은 수수료 먹겠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인앱 결제 정책이 본질적으로는 자 구글의 플랫폼 철학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점이죠. 말 그대로 그거죠. 사실 공짜가 아니다라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무료 기반으로 움직이는 오픈 인터넷의 구글의 기본적인 철학이지만 무료로 작동되지만 사실 공짜가 아니다. 비용이 든다라고 김경은 코리아 사장님이 이제 그 사장이 대표가 이렇게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구글 인앱 결제. 자, 구글이라는 회사 역시 정말 거대 플랫폼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당연히 수수료가 필요하겠죠. 구글에서 인앱 결제를 하긴 뭐 지금까지 인앱 결제 시스템을 이용했지만 지금까지 다른 회사들은 우회로 결제를 유도해서 카카오톡 같은 경우도 그랬었죠. 이제 보통 이제 데스크탑에선 홈페이지에서 결제하도록 유도하면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았는데 이로 인해서 구글은 자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인앱 결제를 강제하겠다. 이것을 강요하겠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창작자, 콘텐츠를 제작하는 창작자, 웹툰, 음악, 도서, 이 창작자들에게도 수수료가 전가될 가능성이 있을 때 앞으로 이 상태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점이 현재까지는 이슈가 되게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결정된 게 없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고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구글에도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설명을 하면서 과연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그 다음에 정부 차원에서 이 점을 어떻게 중재할 것인지, 그 다음에 콘텐츠를 창작하는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사람들에게 국가 입장에서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것인지 그 점도 잘 고려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